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치매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관련 정책을 소개하겠다라는 일명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 그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머님들 우리 대통령님 이거 처음 해보신대요. 저희 잘 가르쳐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쁘게 따르세요. 우리 어머니가 90이세요. 선생님이 처음 하신 거는 저희한테 선물로 저희가 받고 우리가 어머님들이 하신 거를 선물로 주시면 그런데 아마 어머니 말씀은 이거 책상 위에 놔두고 늘 잊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 채택한 일정이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계신 곳 요양원을 방문을 했는데, 자, 아까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의 일환이다 했었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 뭐 어떤 또 일련의 행사들이 있었나요? 뭐 취임 다 잘 아시겠지만 취임 다음 날 네.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했었고요. 아, 그때가 첫 번째 첫 번째였고요. 행사였군요. 오늘이 세 번째고 그 중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초등학교를 한번 찾아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 세 번의 행사들이 전부 다 찾아가는 대통령의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거군요. 자,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일정에 익숙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사회를 개그우명 김미화 씨가 왔습니다. 네. 이분은 치매와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매우 오랫동안 해오신 인물이고요. 또 배우 박철민 씨, 그 감초 연기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이 어머니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인터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대통령님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칙칙 한번 이거 한번 해줘요. 칙칙. 아십니까? 제가 나온 영화에서 권투에 복식은 말이야, 바람을 가르는 발음과 이거 입에서 나는 소리가 자, 오늘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현장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65세 어르신들 10분 가운데 한 명꼴은 치매 환자다. 일단은 오늘은 치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십시다. 치매는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혹시 치매가 되더라도 충분히 안심할 수 있다. 약속을 드리고 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1호 공약으로 이런 내용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를 내놨습니다. 1호 공약으로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도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 그러니까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마디로 보면 국가가 모든 치매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님께서도 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요양기관들을 매우 많이 설치하고요. 또 치매 지원센터 확대, 치매 안심병원 설립 등의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는 거는요,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치매라고 하는데 뭐 치매에 대한 이 명칭도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치매의 매자가 바보란 뜻입니다. 아하. 한자로. 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아주 좀 경밀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를 인지 기능 저하 네. 이렇게 바꾸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치매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께서 바꾸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앞으로 치매 정책에 네. 좀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또 오찬을 가졌습니다. 원래 예정은 1시간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50분이나 초과해서 1시간 50분 동안 식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오늘 아무래도 사드라든지 한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서 반 전 총장을 모시고 오고 가실 때도 또 1층 현관까지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고 저 시간이 원래는 1시간 점심 먹기로 했는데 거의 1시간 50분 더 넘겨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청와대와 국방부가 좀 뭔가 대립을 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뭐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서 조금 또 의구심을 다시 가지는 또 이런 국면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또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리고 뭐 정상회담도 곧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그 굉장히 뛰어난 그 위치에 올라왔던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저런 회동하는 모습 그리고 오래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좀 국민들을 좀 안식시키려는 이런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반기문 전 총장이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유엔을 잘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 그 임기 막판에 들어와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아주 치밀한 전략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인 순위는 6위로 꼽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시죠.